제가 시간도 좀 많이 배정했고 말도 되게 빠르게 한 것 같은데 할 말이 되게 많아서 다만 아마 지난 시간에 저하고 같이 한 1시간 10분 정도 요 관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별로 기억에 나시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처음부터 머리에 딱 박힐 수는 없고 관성에 대한 개념은 계속적으로 실전사주 등이나 이후의 수업에서 반복하면서 아 관성이 이런 사주에서는 이런 역할, 관성이 저런 사주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에다가 제가 다 담았는데요. 사실 이거 되게 수박 겉핥기적으로 되게 개략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주라는 공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처음에 사주를 막 진입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 쉽게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예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뭐야 점점 통일성이 사라지잖아. 옅어지잖아. 왜 무제인데 부자야? 왜 무식상인데 말을 잘해? 왜 무인성인데 박사야?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제 혼란한 상황들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초급 수준에서 이제 중간 단계로 가다 복잡 단안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거의 이 관성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격이나 성향, 키워드에 대해서 거의 다 총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성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안 써놓으면 없는 줄 알아. 응용이 안 돼. 그래서 응용 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2차 응용, 3차 응용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싹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이거 외에도 수많은 키워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성이라는 애가. 재성도 그렇고 뭐 식상도 그렇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다만 기초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2차 응용까지 그냥 내가 다 편리하게 프린트를 해드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꼭 운명이라는 것은 코끼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운명은 코끼리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코끼리 누가 바라보냐 하면 개미가 코끼리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개미 발등에 붙어있는 그렇죠. 코끼리 발등에 붙어있는 개미는 그 발등에 발톱이 코끼리인 줄 알고 코에 붙어있는 개미는 그 길쭉한 코가 코끼리인 줄 알고 팔랑거리는 귀에 붙어있는 개미는 이 팔랑거리는 게 코끼리인 줄 압니다. 근데 결국은 팔랑거리는 귀에 붙어있던 개미의 얘기와 발톱에 붙어있던 개미와 콧구멍 속에 들어있던 개미와 꼬리에 붙어있던 개미들이 나중에 다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 대충 코끼리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팔랑거리기도 하며 딱딱하기도 하고 축축하기도 하고 코가 길기도 하며 뭐 이런 여러 요소들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끼리는 발톱에 붙어있던 개미. 코끼리는 딱딱해. 그 다음에 콧구멍 속에 들어있던 개미. 코끼리는 축축해. 가끔 한 번씩 폭풍이 일어나.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냥 코끼리는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양한 모습을 가지더라 같은 거죠. 사주의 십성도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늘 열린 사고로 명리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십성관계 특징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특히 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성을 키워준다는 개념에서 사주에 재성이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보자고요. 아랫단계 십성이 윗단계 십성을 보고 있으면 윗단계 십성이 망가지거나 했을 때 얼른 아랫단계 십성이 윗단계 십성을 재생시켜줍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더라도 얼른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채워지는 거. 이게 식상생재입니다. 재생관은 뭘까요? 내 명예가 떨어지더라도 얼른 다시 내 명예를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거. 이게 재생관입니다. 그러면 재생관 돼 있는 사람이 설사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명예가 실추됐거나 무직이 됐거나 뭐 속상한 일이 생겨서 자존심이 팍 떨어지더라도 다시 그 재성을 통해서 관성으로 다시 키워질 수 있는 거니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재생관이 안 되고 관성만 가지고 있다. 즉 무제인데 관성이다. 이러면 이게 한번 무너진 관성이 다시 회복되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전 단계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즉 해당 에너지를 생해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상처난 곳에 후시딘이 있다는 뜻이에요. 상처난 곳에 후시딘을 바르면 새살이 솔솔 솟아요. 물론 후시딘 안 발라도 새살이 솟아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에 재성을 가지고 있고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설사 그 관성이 무너지거나 조직이 망가지거나 하더라도 다시 재성이 이를 생하여 관성이 살아날 수 있음. 다만 관성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건 이제 관성 좀 눌러야 돼. 지금 관성이 너무 과도해. 그럴 때 재성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뭐야 저기 태평양 전쟁 시기에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하고 선동하고 다니는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야? 그럼 재생관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그런 시기에 쓰이면 그게 나쁘게 쓰여지는 거고, 뭔가 막 군국주의의 추종자 막 이런 게 되는 거고, 국가주의의 추종자가 되는 거고, 막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경제가 막 위태를거리고 지금 애국심이 정말로 필요한 시절, 지금 조선이 막 다 무너지게 생겼어. 지금 관군 도망갔고. 그럴 때 다시 종묘사직을 이렇게 세웁시다 라고 하는 거는 재생관이 잘하겠죠. 그래서 사주의 재생관을 개국공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재생관, 나라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자. 재생관. 재생살, 나라를 키우다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도 나라를 키우겠다. 이게 재생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성이라는 게 그런 요소다라고, 재성이 사주에 있으면 관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습니다. 오인혜 씨가 자살을 해서, 그래서 왜 자살을 했을까 하고 사주를 열어봤어요. 개해년생 돼지띠더군요. 관성 다자입니다. 왜 올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보자면 이렇게 봐야겠죠. 이렇게 관성이 강한 사람이요. 이렇게 관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간판성, 자존심 같은 거죠. 자존심 되게 세신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 데서나 훌떡훌떡 벗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한때 뭐가 획 돌아가지고 훌떡훌떡 벗었다. 이래버리면 이게 엄청난 상처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관성이 엄청나게 강하죠. 이렇게 되면은 평관, 정관 다 섞여 있죠. 이러면 평관입니까? 정관입니까? 그냥 다 혼합이라고 보면 되죠. 예, 다만 편관이 좀 더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센 놈한테 몰입이 되니까 이건 다 평관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평관이 강하죠. 강한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내 명예를 살리고자 하는 거고 명예를 통해서 사랑받고자 하는 게 살인소통입니다. 이게 살인상생이거든요. 이게 지금 살인상생이에요. 자존심 강하게 키워서 이게 또 고객이나 팬도 될 수 있겠죠. 고객과 팬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데 아무튼 올해 천간의 간목, 지지의 오화, 천간의 간목, 지지의 오화, 저기 갑오란 그 천간의 간목, 지지, 오화 합치면 갑자죠. 갑자간지가 올해 갑오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갑오일주 또는 갑오월주, 갑오년주. 아베 씨가 얼마 전에 몸 아프다고 그만뒀죠. 수상해서 물러나고 새로운. 그래서 제가 아베 씨 사주를 딱 열어봤는데 이거 내가 1년 전에 그 실전 사주 시간에 아베 사주 해가지고 내가 딱 풀었단 말이지. 그때 내가 이 사람 내년에 불안해요. 내년에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뭐 구군도 안 좋고 일본의 저기 월드컵 올림픽도 지금 연기가 되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를 상황이고 물러났단 말이죠. 아베 씨가 연주가 갑오인데 아베 씨의 연주 갑오가 국가 권력이거든. 그게 아베 국가 권력. 국가 무너지다 같은 거죠. 이분은 올해 요게 다치죠. 요게. 올해 경자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간목을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주는 이 많은 관성 속에서도 정화가 살아남아 있는 이유는 살인상생이란 말이에요. 평관의 사랑을 받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오매 나 죽었다가 되는 거지. 오매 나 죽었다. 아예 사주 원국 자체가 만약에 사주 원국 자체가 간목이 없었으면 그냥 평소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냥. 이분의 그 유명한 드레스 사건이죠. 2011년에 헐리우드를 능가한 파격 드레스 사건이 이게 2011년도에 센세이션 네이버 몇 주간 1위를 했던 검색어에 나왔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분을 보고 뭐 인기를 위해서는 훌떡 벗을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사주를 열어봤더니 웬걸? 사주를 열어봤더니 자존심 상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사주였단 말이죠. 이거를 소통시키던 게 이건데 올해 경자년이 다가오니 지지의 해자축운이 들어오니까 관성운은 강해지고 인성운은 망가지니까 나는
인기 떨어지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 내 자존심을 할 수 없다. 이분이 또 한 달 전에 또 방송에 한번 나오셔서 근황올림픽에 나와서 저 요즘 한가해요 했는데 그러시더라.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관성과다인데 관성이 컨트롤되지 못해서 일어난 불상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날 개해년 갑자월, 개해년 12월에 태어나신 분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한날 한시에 동일한 날 태어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만 80명, 9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그랬을까? 아니겠죠. 이분이 연예인이시니까 이제 그런 불상사가 좀 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높은 데에 있으면 떨어질 때 많이 아프다. 낮은 데에 있으면 떨어져도 별로 안 아프다. 높이 나는 새 떨어질 때 아프다.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분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여자였다면, 그냥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오래 이놈의 남자들 왜 이래 뭐 이러고 그냥 살다가 좀 작은 흉으로 거칠 수 있었는데 큰 인생을 꿈꾸다 보니 이 후폭풍이 감당이 안 됐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관성 잘 다루면 최고의 명예성, 못 다루면 감당 안 되는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특히 이분이 지금 무슨 대운 중이냐면은 무진대운인데 강력한 상관대운이에요. 이게 문제죠. 이 사주는 관이로 살인상생을 받고 살겠다라고 했는데 무진대운으로 강력한 상관대운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관성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지금 하는 모습이니까 두 개의 에너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과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봐보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인데 대운이 무진대운으로 만나면 이제는 전에는 관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형태가 아니라 관을 바꿀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가보니까 이게 과독인 거죠. 자, 오늘 관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정관하고 편관하고 분류를 해서 이제는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관하고 편관을 같이 놓고 이렇게 차이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정관과 편관 두 개를 나눠 놓고 정관, 편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관. 자, 정관은 일간과 음양이 다릅니다. 일간과 음양이 다른 에너지는 상호 보완하다. 자, 음양의 조화를 맞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양의 조화를 맞췄다는 얘기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음양 조화를 맞췄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공부 엄청 잘하는 아들인데 부모님은 공부를 못해. 이러면 음양 조화 맞춘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부모 엄청 돈 잘 버는데 자식은 돈 못 벌어. 음양조화 맞춘 거죠?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이제. 예, 대신에 이 음양조화를 맞췄다라는 것은 꼭 주식 투자에서 분산 투자하시오 같은 느낌 같아요. 보통은 계란을 한 광주리에 담지 마시오라고 많이 얘기한다고요. 투자를 한 곳에 집중시켰다가는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죠. 이게 딱 편관이죠. 편관적이죠. 근데 정관적이라는 것은 정관적 투자, 안전 분산 투자. 그러면 막 한 5개 주식에 분산시켜서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는 막 미친 듯이 오르는데 한두 개는 안 올라. 그럴 땐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이 주식에다 몰빵할 걸. 이게 이제 편관적 마인드죠. 근데 몰빵했다가는 큰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큰 쪽박이 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 불균형적인 거예요. 이 정관이라는 것은 나를 안정적으로 보좌를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관은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국가 사회가 나의 필요한 것, 나에게 부족해서 아쉬운 것,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관계가 이 정관적 관계다. 내가 여잔데 지금 여성 CEO로 엄청 잘 나가고 돈도 미친 듯이 잘 벌고 수 있어. 정관 남자를 만났다는 뜻은 어떤 느낌일까요? 집에서 살림 잘해주고 우리 집 고양이 이뻐해줄 남자를 만난다. 아니면 첫 번째 남편한테서 낳은 아이를 정말 나보다도 더 잘 돌봐줄 가정적 남편을 만났다. 이게 음양조화 맞춘 거잖아. 근데 만약에 편관적 남자를 만나려면은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남자, 뭐 이런 남자를 원하겠죠.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대신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좀 재물적 어떤 안정성인데 그러면 정관 남자는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집에서는 살림을 안 할 가능성도 있죠. 내가 집에서 살림 잘하면. 이게 일종의 음양조화를 맞췄다라는 측면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에 이빨을 딱 맞춰주는 게 음양조화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을 그걸 좋게 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안 좋게 봐요. 아, 내가 등산을 좋아하면 쟤도 등산을 좋아해야 되는데 왜 쟤는 독서를 좋아하냐고. 또는 아,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왜 부인은 왜 독서만 하냐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정관은 일간을 이제 비견겁제를 보호한다. 그래서 정관이라는 개념은 보호한다라는 개념인데, 다만 이 정관하고 편관에서 차이점은 정관은 비견한테는 음양조화를 맞춰주고 겁제한테는 음양조화를 안 맞춰줘요. 그래서 내가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중박 정도 칠 때 내 경쟁자는 대박이나든가 쪽박이나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나 내 경쟁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관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중간 정도를 유지해주는 안정적 에너지다. 확 대박, 확 쪽박 말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유지해주는 에너지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다 그래서 평관적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정관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면 재미가 없겠죠, 드라마가. 확 대박 나고 막 확 죽을 고비 넘기고 막 확 버려졌다가 막 모세처럼 막 그냥 막 나일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구조가 됐어. 근데 세상에 왕족으로 키워져. 그러면 왕세자가 돼. 뭐 그러다 갑자기 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막 도망다녀. 그러다 막 홍해를 갈러. 막 전형적인 평관적 인물인 거죠. 이제 그분은 인생이 극과 극을 막 왕자가 됐다가 뭐 노예가 됐다가 막 하는 느낌. 자, 정관은 일간을 보호하다. 사주의 정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사회가 나를 보호하다. 또는 일간이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나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에 겁재가 있다라고 본다면 그 겁재에게는 나의 정관은 편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흔히 정관, 사회가 나를 보호해줘요. 그러면 좀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비들을 막으면서 시민들을 빨리 대피시키세요. 시민들을 빨리 대피시키세요. 우리는 죽어도 좋아요. 이러면 지금 거기서 좀비 맞고 있는 군인들은 평관. 그 평관 덕분에 대피를 하고 있는 민간인은 정관. 이런 느낌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트가 부족해. 우선 여자와 아이들을 보트에 태우세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하다. 뭐 죽든지 말든지 이건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이거 평관. 그럴 때 구조받는 사람 정관. 그럴 땐 정관은 감사합니다, 겁재님. 감사합니다, 겁재님. 뭐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정관이 그래서 편인도 그렇고 정인도 그렇고 이렇게 보죠. 정인, 편인, 편관, 정관이 이런 케이스인데 이 편관이 어떤 물리적 사회에서의 난관, 고난이라고 한다면 편인은 정신적 세계에서의 난관, 고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편인은 그 고난, 난관이 주로 심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일명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경지에 빠지시오,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마시오 하는 게 다 편인들이 번뇌망상에 빠진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관은 나를 위한 관이야. 겁재한테는 타인이고. 근데 편관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한 관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관이야. 그래서 사주에 타인을 위한 관이라고 하는 편관이 나한테 들어있으면 나를 위하는 개념보다 겁재를 더 위해 주려는 개념이 있어. 자, 인성도 마찬가지예요. 편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편인은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야. 겁재를 위한 생각이야. 왜? 겁재한테는 정인이고 나한테는 편인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생각보다는 남을 위한 생각을 할 때 순리적으로 잘 흘러가는데 자꾸 나를 위하는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번민망상에 이제 휩싸여지는 거야. 컨설팅을 해도 자기 연애에는 상담을 잘 못하면서 남의 연애에는 상담을 하면 자기 투자는 잘 못하면서 남들 주식 투자할 때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 막 돈을 벌어. 왜? 남을 위한 인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정관은 일간을 보호하다. 겁재에게는 편관이다. 반대로 편관은 그 관성에 대한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좀 더 세고 좀 강한 표현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편관이에요. 좀 더 세다, 강하다. 세다, 강하다, 강렬하다. 그래서 제가 고추에 비유했죠, 지난 시간에. 뭐 피망, 아무나 푹 찍어도 먹어도 되는 고추가 정관 고추라면 편관은 막 베트남에서만 요만한 막 먹으면 확 폭발하는 막 꽈리 고추, 매운 고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고추를 그 매운 고추 막 술안주로 먹을 때 막 무슨 고추 주세요? 막 이렇게 청양고추.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편관 보고 한 말이다. 뭐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편관은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용어보다 제압한다, 억압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 편관한테는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자, 나를, 비겁을 강하게 극한다. 그래서 편관을 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편관이 하도 명리학계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편관에 대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관, 관살, 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또 되게 무서운 말 있는데. 맞아, 칠살. 뭐 칠살, 뭐가지 칠 것 같은 막 칠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관살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그렇잖아. 그 사랑하는 남자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어머 오빠 멋있어, 잘 너무 훌륭해, 뭐 최고야. 그런데 막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나쁜 새끼, 개새끼 죽어라 이 새끼 막 이런단 말이죠. 맞아요. 관성이 나를 보호해줄 때는 아름다운 관 이러는데 관성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에이 칠살, 에이 살, 에이 편관 뭐 이런.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편관이고 나쁘게 말하면 칠살, 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놈, 나쁜 새끼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편관은 이름이 많다. 근데 이제 좋게 느껴지느냐 나쁘게 느껴지느냐는 이제 각자 다릅니다. 자, 이 편관이 나한테 있으면은 이게 나를 보호하는 관이라기보다는 이게 겁제의 정관이니까 겁제를 보호하는 정관. 그래서 시민,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 영웅, 나 영웅이 되고 싶어. 사람들을 구하여 영웅이 되고 싶어. 그래서 일종의 이타심, 이게 편인 편관들이 그래서 이타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잘 쓰면. 그런 용도로 쓰면 유리하죠. 그래서 편관이 있으면 검, 경, 검찰, 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다 뭐야? 국가사회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타인들을 위하고 안전해서 보호하고 뭐 119 구급대원 나를 구하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 구하고 뭐 응급처치요원 뭐 병원에서 늘 위험한 일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편관 에너지를 작동하고 있다. 사주에 편관을 넣었다라는 뜻은 내 사주 원국에 편관이 딱 들어있으면 이번 생에 강렬한 청양고추 하나 넣었어요. 본인들이 다 그렇게 짜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짜서 나를 탁 등밀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사주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사주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짜가지고 온 작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짠 인생 스토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작가를 쓸 때는 아우 재밌게 인생을 설계해야지 이래놓고는 내가 막상 배우가 딱 되고 나면 자기가 이렇게 짰다는 거 다 까먹고 누가 날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 밀어넣었어. 번민에 휩싸이더라 같은 거죠. 그래서 일명 도닦기라는 게 이제 뭐 도를 닦으세요, 뭐 깨달으세요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실은 작가였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배우이면서 작가 능력을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배우이면서 작가 능력을 회복하면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배우분들 중에 감독 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룡 이런 분들 있죠. 성룡. 그분은 자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각본, 감독 다 자기야. 연출, 투자, 배급까지 다 자기가 사장이야. 그러면 막 빌딩에서 떨어지는 연기를 하다가 야야야 너무 힘들다. 야야 힘들어. 야 대본 다시 가져와. 대본 바꿔. 아우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게 가능하잖아. 그럼 내가 작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익숙한 사람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다. 이게 이제 깨달으시오, 도닦으시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자, 편관이 들어있으면 내 인생에 짜릿한 청양고추가 들어있다. 눈물, 콧물 다 쏟을 일이 생길 수 있다. 강렬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정말 작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 편관이 있는 분들은 모험을 즐겨라.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적당한 모험을 즐겨라. 왜? 편관이 있으면 일단 이 편관이 또 많으면 게다가 편관이 통제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일명 내 사주, 내 운명에 스트레스 총괄 지수가 있다. 스트레스 총괄 총액 법칙.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 늘 인생에서 나를 감싼다. 그러면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스트레스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뭐 옛날 조선시대면은 우리 마을에 맨날 호랑이가 돌아다니고 내가 사는 곳이 화성 연쇄살인범 옆집이고 뭐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것은 어떤 남을 구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테스트하고 인내하고 하는 용도로 쓰면 되는데 안전한 곳에서 숨어 있을래. 그래서 편관이 부잣집에서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막 시녀들 거느리고 살고 있으면은 물리적 현상으로 편관의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 보통 망상으로라도 그 편관에 그래서 뭐 내 귀에 도청기 UFO가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 UFO가 뭐 이런 뭐 CIA가 나를 도청하고 있어. 뭐 북한이 사주에서 코로나에 걸렸어. 뭐 이런 거 등등은 다 이 편관 때문에 생긴 망상 뭐 이렇게도 물론 그게 편관일 수도 있고 다른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대체로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다. 세상을 되게 진지하게 본다. 그래서 좀 심각성 뭐 이런 것도 보통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관하고의 차이. 자, 정관을 합리적 관성으로 봅니다. 자,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편이 잘못했으면 내 편 잘못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정관이고요. 합리적 관성이 정관이라면은 편관은
스타 정신, 스타성, 영웅심리, 감성적 관성, 이게 스타성이죠. 잘 쓰면 카리스마. 편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편관은 되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있는 느낌, 자극적 인자가 되고요. 특히 편관은 마른 걸레에 물 짜는 능력이 편관한테 있습니다. 마른 걸레에 어떻게 물을 짜요? 인간의 극한에 도전하다, 이게 일명. 그 마른 걸레가 누구야? 나야, 나. 이 비겁을 쥐어 짜는 게 편관이잖아. 그렇죠? 비겁에 사정 봐가면서 짜는 게 정관이면 인정사정 없이 무정하게 비겁을 극하는 게 편관이라서, 그래서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남들이 감히 못할 일들도 해낸다. 뭐 세계적인 수학 천재, 계산기를 발명한 아무개 씨의 척보면 다 알아요. 척보면 너네 집 바람났어. 뭐 이거 일명 이게 감도 민감해지면 이게 신기 이제 내 능력을 확 쥐어짜서 나타내는 능력, 마른 걸레에 물 짜는 능력이 편관이다. 그래서 편관이 중중하면은 달리는 발에 채찍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너무 채찍질을 안 해도 문제인데 지금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이러고 자기를 스스로 이게 옥죄면 안 된다. 자극적 인자다. 영웅 심리가 있다. 자, 세 번째, 정관은 명리학의 길성으로서 정관을 생조하는 재성, 그리고 정관을 식상으로 보호하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 뭐 둘 다 있으면 더 좋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을 경우는 그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게끔 좀 주의하고,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길씨는 보호하고 흉씨는 재화하라 같은, 길씨는 보호하라. 보호한다는 뜻은 생해주고 보호해주고, 해당 십성을 생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 정관을 보호하는 거는 재성, 그 다음에